안녕하세요, 한성호 원장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유독 피부가 간지럽고 두드러기처럼 뭔가 붉게 올라오는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특히 아이들은 더 자주, 더 심하게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왜 여름에 두드러기가 잘 생기는지, 특히 아이들이 성인보다 더 잘 생기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땀과 열에 대한 자극인데요. 날씨가 더우면 당연히 땀이 나겠죠. 근데 이 땀이 피부에 오래 남으면 그 자체가 자극이 돼서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땀이 배출되지 못하고 모공을 막게 되면 땀띠나 열 두드러기가 생기기 쉽죠. 실제 땀띠와 두드러기, 알레르기 증상이 섞여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두 번째는 실내외 온도의 급격한 변화인데요. 에어컨이 시원한 실내에서 갑자기 뜨거운 바깥으로 나올 때 급격한 온도 차이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게 되면서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한 햇볕인데요. 이 강한 햇볕은 피부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햇볕에 있는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되면 피부 안에서 즉각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두드러기와 같은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어떤 벌레나 외부의 자극인데요. 여름에는 모기나 진드기, 벌레들이 많아지죠. 벌레들이 피부를 물 때 처음 물릴 때는 반응이 없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물리게 되면 벌레로부터 분비되는 타액이나 독소들이 알레르기 항원으로 작용해서 피부가 심하게 붓는다든지 붉어지고 극심한 가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에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차가운 음식, 차가운 음료인데요. 여름에 찬 음식이나 찬 음료수를 자주 접하게 되면 차가운 기운 때문에 자극이 되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려움이나 부종이나 발적 등의 피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의 피부가 얇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성인보다 피부가 훨씬 얇고 보호막이 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이 잘 침투할 수가 있고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가렵고 부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체온 조절 중추가 아직은 미성숙해서 체온이 빠르게 오르기도 빠르게 내리기도 하고 더불어 체온 조절 반응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어떤 작은 온도 변화에도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잘 나타나죠. 세 번째는요,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밖에서의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성인에 비해서 알레르기를 자극하는 모기나 꽃가루나 먼지, 햇볕, 풀 등등 피부를 자극하는 항원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아직 덜 발달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아직 선천적인 면역과 후천적인 면역의 균형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하는 면역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노출되는 항원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정상적인 항원에 대해서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성인에 비해서 많기 때문이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이들은 커가면서 아토피나 두드러기 같은 이런 알레르기는 저절로 없어진다라는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잘못된 오해일까요?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고 또 어떤 경우에는 틀릴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는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면역의 균형이 잡히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 TH1과 TH2 면역세포의 균형이 아직은 맞춰지지 않았죠. 이 중에서 TH2 면역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쪽인데 어린 이 시기에는 이 TH2가 더 활발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잘 일으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나면서 면역 체계도 안정되고 TH1과 TH2의 균형이 맞춰지고 몸이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면역 관용이라는 기능도 생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과민 반응을 일으키던 물질에 대해서 성장하면서 점점 더 무반
불가능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피부와 장벽이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항원이 피부나 장의 점막을 쉽게 침투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지만 이제는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장벽이 강해지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 쉽게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 두드러기나 아토피 같은 반응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소화 기능과 체온 조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장과 간의 기능이 발달하면서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도 점차 줄어들게 되고요. 체온 조절도 잘 되기 때문에 열이나 추위, 땀 같은 자극에도 덜 민감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는 만성 두드러기나 유전적인 알레르기는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죠. 유전적 소인이 있거나 만성 알레르기는 다양한 항원에 반응을 하는데 요즘같이 음식이나 환경의 변화가 심할 때 그 원인을 다 회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저절로 좋아지기보다는 성인이 되어도 계속 반복이 되거나 스트레스나 체력 저하로 인해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성장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체질적인 변화나 호르몬, 장내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성장하면서 새롭게 접하는 항원들이 늘어나겠죠. 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아토피나 이런 알레르기들이 아이들 병이었지만 최근에는 성인이 되어서 새롭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세 번째는 증상의 형태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린 시절에 피부에 두드러기처럼 나타났던 게 나중에는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결막염 같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알레르기의 뿌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지는 증상만 달라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자라면서 알레르기가 사라진다는 말은 어떤 아이들에게는 맞는 말이겠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심하기보다는 아이의 증상이 반복되거나 오래된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겉으로는 피부에 어떤 가려움이나 발진, 진물 같은 증상만 보이지만 사실 그 원인은 단순 피부 외에도 아이들의 몸 속이나 생활 환경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는 아이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이 말 못하는 부모님이 반드시 함께 체크해보면 좋은 신체적인 변화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온의 변화인데요. 아이들의 몸이 평소보다 자주 뜨겁거나 얼굴, 귀, 손, 발이 붉게 달아오른다면 이런 열감은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특히 밤에 열이 나거나 가렵다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염증성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죠. 아이들은 면역의 균형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로 인한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호흡기 증상의 동반 여부인데요. 피부 증상 외에도 코가 자주 막히고 눈이 간지럽거나 재채기를 자주 한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전신 알레르기 반응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들어보셨죠? 알레르기의 체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알레르기 피부염뿐만 아니라 비염, 천식, 결막염 등등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잘 나타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따라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중에는 비염이나 천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관찰해야 될 것은 소화 상태인데요. 아이가 평소보다 변이 묽어지거나 자주 설사, 변비, 복통을 호소한다면 장이 피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심지어는 장과 피부는 서로 표리가 되는 기관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장의 문제가 피부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피부를 보고서 장의 상태를 진단하기도 합니다. 만약 아이가 잦은 설사, 변비,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부 트러블이 반복될 때에는 음식 알레르기를 의심해 봐야 하기 때문에 평소 섭취하는 음식을 확인해 보거나 장의 문제를 함께 관찰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의 감정이나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증상인데요. 최근에 환경이 바뀌었거나 아이가 불안해하는 일이 있었나요? 말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피부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짜증을 자주 낸다든지 잠에서 자주 깬다든지 잘 때 잠꼬대가 부쩍 많이 늘었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피부 증상이 심해질 때는 아이들의 피부 트러블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피부 증상은 단순한 피부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속의 신호나 감정, 생활 습관까지 함께 살펴봐야 되죠. 어쩌면 그게 진짜 알레르기 치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양방과 한방의 협진 치료는 양방의 빠른 증상 완화와 한방의 체질 맞춤 치료를 동시에 적용하는 치료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피부에 급성 가려움이나 염증이 올라오게 되면 양방 치료를 통해서 빠르게 진정시키고 같은 증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방에서는 아이들의 체질이나 장의 기능, 면역의 불균형 이러한 상태를 다스린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양방은 급한 불을 끄고 한방은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여름에는 땀, 자외선, 음식 등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피부의 증상만 치료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협진 치료를 통해서 피부뿐만 아니라 수면, 소화, 체온, 감정, 반응까지 아이들의 몸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방 치료는 아이들마다 체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맞춤 치료이기 때문에 반복을 줄이고 회복 속도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이들의 피부는 꾸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크게 한 6가지 정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땀에 대한 관리입니다. 땀은 흘린 즉시 닦아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옷을 입어서 땀을 적게 흘리도록, 땀을 흘린 후에도 쉽게 마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죠. 두 번째는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인데요. 더운 여름철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추거나 해서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크지 않게 약 5도 정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습도는 5에서 60% 정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죠. 또한 여름철에 샤워나 목욕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약간은 시원한 물로 짧게 샤워를 하고 계면 활성제가 없는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여름이라도 가볍게 보습제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인데요. 우리가 보통 피부는 밤에 회복된다 그러죠.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저녁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들이 먹은 음식을 기록을 해보는 건데요. 아이들이 갑자기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반복된다든지 할 때는 예를 들면 우유나 계란이나 밀가루나 해산물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부모님이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것들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안정인데요. 요즘에는 아이들도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은 성장을 하면서 아이들이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서 오히려 성인까지 체질화되면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피부에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어쩌면 몸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의 아이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의 면역과 체질을 올바르게 성장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름철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